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열흘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크게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열흘이 넘도록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산불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대기 메마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당분간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큰 불이 나지 않도록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경주 21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20도, 영덕 19도, 울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 소식이 없이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소 부지는 현재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 지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 물주의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한 부산대 김광희 교수. 그리고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고려대 이진환 교수. 국내 지진 연구 분야 최고 권위자 2명에게 먼저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연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과거에는 지진이 안 났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포항에서 이제 지열 발전 시도를 하면서 불행스럽게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지진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제로 주입한 많은 물이 지하에 남아있는 것이 걱정스럽고 그래서 지하 수위와 주변 단층들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불이 지하의 평형 상태를 이미 깨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큰 지진으로 인해서 방출된 에너지가 일부는 주위에 있는 다른 단층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난 4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3년 전에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이 없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층대도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발생하던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지열 발전이랑 관련이 있는 지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포항 촉발 지진은 국제적인 큰 관심사라며 굴착을 통해 지진의 원인을 더욱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이 석유업계나 가스업계 혹은 지열발전소 업계에서 그 염원 중에 하나가 우리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지진을 일으키지 않고 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근데 이 포항 지진의 경우는 그 포항 지진을 이렇게 단층을 조사하면 거기에 대한 큰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포항 이 지열발전소 위치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을 강타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포항 시민들이 금이간집과 체육관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박성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7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의 한 아파트. 3년이 지났지만 건물 외벽 곳곳이 갈라져 있고 지면과 바닥 사이에는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집안 곳곳에 이렇게 지진 당시 생겼던 크고 작은 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기운 집, 가스배관 뒤 벽면에 난 금이 위험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듯 위험한 상황이지만 사정이 어려워 집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은 이 아파트에만 150가구에 이릅니다. 통째로 다 이제 비벼라 하면 이제 비비지.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노인네들만 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뭐.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집주인이 버티고 버티다 일주일 전 떠난 집. 벽 지를 때는 벽면 여기저기에 금이가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는 80대 할머니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아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집은 자꾸 무너지고 있고 불안해가 제가 담보를 해놓고 3천만 원 빌려와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민들이 3년째 생활하고 있는 포항시 흥해체육관. 아직도 15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 중인데 체육관을 가득 메운 텐트 위로 답답한 마음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고령의 이재민들이 많다 보니 다가오는 겨울은 더 걱정입니다. 작년까지는 핫팩으로 버텼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포항시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것도 90노인이 그래 바닥에 잔다. 노인이 이렇게 제일 많이 계세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런데 핫팩 안 준다 하면 말이 돼요. 올해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이 가고 물이 새는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간 주민들도 있습니다. 바다에 맞춰놓고도 여기 안 올라오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산다니까요. 포항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물지 않는 상처에 피해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112로 포항 촉발 지진 3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피해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피해 지원과 특별 지원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은 지진 피해에다 철강 경기 침체, 코로나19까지 더해 삼중구를 겪고 있다며 지진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지진연구센터와 국가방재교육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동해안 횡단대교 등 특별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역 교육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경북교육청 추경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이어서 내년 예산은 IMF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 전년도 예산보다 축소에 편성됐습니다. 특히 내진 보강과 성면 대체 공사 등 학교 시설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4조 5,700억 원보다 3.7%, 1,7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교육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건 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 세수가 줄면서 내국세 20%로 고정돼 있는 교육재정 교부금이 경북의 경우 2,700억 원 삭감된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적립된 기금이 있어 세입은 줄었는데 돈이 나갈 곳은 오히려 추가됐습니다. 내년부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900억 원 더 책정됐고 감염병 예방 예산도 70억 원 이상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북 교육 재정은 기존 사업비 삭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확대된 내진 보강 사업, 성면 교실 개선, 환기 시설 확충 등 학교 시설 보강 사업비만 올해보다 1,400억 원이 감액됐고 업무 추진비와 여비도 38억 원 줄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지난해 조성한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1,100억 원을 가져와 메웠습니다. 전년도 재정 분석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면 재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본청 각 부서에 있으나 직속기관 교육청에서 원하는 교육 사업을 다 편성을 못해준 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하반기에 삭감됐던 교부금이 일부 증액될 여지가 있고 재정 안정화 기금도 1,000억 원 이상 남은 만큼 내후년부터는 꽉 막힌 교육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난 5월 선정한 언택트 경북 관광지 23선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의 경우 방문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5배가량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울진 후포 등기산 공원은 2.3배, 영덕 버령리 메타세콰이어 길은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 건천 편백나무숲과 포항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도 비접촉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 월성 주변의 다양한 색채의 LED 경관 조명 등이 새로 설치돼 매일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경주시가 2억 5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경관 조명은 원격 시스템으로 조정이 가능해 매일 일몰 후 4시 정각부터 10분간 다양한 음악과 함께 조명쇼를 펼치게 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이색적인 특판 행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업계의 판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대게를 활용해 소금 대신 김에 뿌려 조미김을 생산하는 울진의 한 식품 가공업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데다 해외 수출 상담의 취소 등 판로가 막히면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되니까 오프라인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좀 감소가 되고 온라인도 이제 워낙 여러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이 판매에 큰 이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던 냉장 붉은 대게살 업체도 코로나19 이후 수출길이 아예 뚝 끊겼습니다. 이에 경북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이색적인 특판 행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열렸습니다. 수산물이 있으니까 많이 싸게 팝니다. 오늘 경상북도 주관에서 하니까. 동해안의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와 가자미 가공품 등 18개 품목이 기존 가격보다 5에서 45%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도내 명품 수산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18개 품목을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또 워킹 스루를 통해서 복잡한 유통 단계를 벗어나 생산 업체로부터 직접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옛날에 회입할 때도 많은데 손님들도 많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같이 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움이 되겠죠. 다음 달 5일까지 대구 포항 고속도로 양방향 영천 휴게소에서 매주 금, 토요일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금액은 미미하지만 향후 택배 거래 등 재주문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텍 철강대학원이 에너지 소재 분야로 보폭을 넓혀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포스텍은 첨단 금속 소재와 에너지 소재 분야의 전임 교원과 입학 정원을 확충하고 교과 과정도 2차 전지와 양극재, 음극재 소재 설계 등으로 다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포스코와 긴밀한 산학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재 부품 연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군은 울진해경 수협중앙회 등과 함께 지역 항포구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선 사고 예방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10톤 미만 어선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전기시설과 소화 구명 설비 비치, 어선 위치 발신 장치와 GPS 연동 여부 등입니다. 또 낚시어선 영업구역 준수와 해상용 소화기 사용, 입출항 신고와 초과 승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합니다. 미국 CNN에 소개되고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던 의성 쓰레기산 문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의성군의 행정 대집행을 쓰레기를 쌓아둔 업체 측이 각종 소송과 물리력으로 방해해왔는데요. 업체 측이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의성군은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이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미국 CNN에 보도될 정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의성의 쓰레기산. 쌓인 쓰레기만 무려 19만 2천 톤. 2년째 처리 작업에 매달렸지만 아직도 5분의 1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그만큼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1차로 선별기에서 모래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한 뒤 파쇄, 그리고 2차례 분쇄 작업을 거쳐서 외부 재활용 업체로 보내야 합니다. 쓰레기를 쌓아둔 업체는 그동안 의성군의 행정대 집행과 비용 청구 명령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막아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1부는 업체 측이 낸 행정대집행 정지와 취소 소송에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잇따라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별해서 갈 곳도 사실 우리나라 현실상 부족했고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전기 사용을 못하게 방해도 했었고. 쓰레기산이 형성된 이후 먼지와 냄새는 물론 툭하면 불까지 나서 주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건너 한 번씩 불이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이거를 계기해서 우리 동네는 가정에서부터 분리. 의성 쓰레기산 처리 비용 280억 원도 지난 8월 추경에서야 모두 확보됐습니다. 의성군은 올 연말까지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계획이지만 측량과 달리 실제 얼마나 더 매립돼 있을지 그리고 재활용 업체의 수용 능력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쓰레기산 문제를 교훈 삼아 의성군은 향후 이 자리에 환경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0월 기준 지역 농식품 수출액이 5억 3,968만 달러로 전년 동기 4억 3,228만 달러보다 2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포도, 건조감, 김류 등이 농식품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1%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 수출도 다시 활기를 띠어 27.8% 증가했습니다. 경북 농식품 수출은 2017년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8년 5억 3,326만 달러, 2019년 5억 2,864만 달러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덕 국민들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관광 명소는 풍력발전단지이며 가장 선호하는 축제는 영덕 대게축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이 실시한 올해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관광 명소는 풍력발전단지가 42.4%로 가장 많았고 고래불 해수욕장 21.7%, 해맞이공원 17.1%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축제는 영덕 대게축제로 44.9% 국민들이 선택했고 해맞이 축제 33.9%, 영덕 황금 은어축제는 6.4%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시는 관광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설이 있는 포항 관광택시를 도입했습니다. 시는 관광택시 기사 10명을 공개 모집해 한 달여간 친절 및 문화관광 해설 교육을 한 뒤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관광택시 예약은 포항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에 6만 원, 5시간 9만 원입니다. 요즘 크게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열흘이 넘도록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산불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대기 메마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당분간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큰 불이 나지 않도록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경주 21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20도, 영덕 19도, 울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 소식이 없이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